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의 가처분 결과가 드디어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JTBC와 스튜디오 C1, 두 제작사가 정면으로 맞붙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다툼이 아니라 한국 방송계 전체에 파문을 일으킨 법적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0월 28일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JTBC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였습니다. 즉, 스튜디오 C1이 제작한 불꽃야구가 JTBC의 최강야구 포맷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죠.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26년 1월 1일부터 불꽃야구 관련 모든 영상의 공개 및 업로드를 금지한다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서 방송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프로그램 중단이 아니라 앞으로 불꽃야구라는 이름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스튜디오 C1은 현재까지 공개된 본편, 예고편, 연습 영상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해야 하며 이후 새로운 영상의 제작이나 업로드 역시 금지됩니다. 불꽃야구, 불꽃파이터즈라는 이름이 포함된 모든 콘텐츠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하루당 1억 원의 간접 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2026년 이후로는 불꽃야구라는 이름으로 어떤 영상도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이 소식은 야구 예능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이 결정이 공정한가? 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측은 타인의 포맷을 모방한 콘텐츠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불꽃야구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독립된 IP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이 싸움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창작의 경계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국 방송사 간의 포맷 전쟁, 그리고 IP 보호의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단지 한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제작자와 방송사의 창작권과 소유권이 얽힌 치열한 줄다리기가 존재합니다. 스튜디오 C1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의 신청을 정식으로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지만 재판 절차에 집중하겠다. 이 짧은 한마디로 그들의 입장은 요약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실제 내부 분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프로그램 제작 중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JTBC가 요구한 금지 조치는 사실상 불꽃야구라는 이름의 사망 선고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는 단지 하나의 예능이 아니라 수많은 팬과 출연진, 그리고 제작진의 땀과 열정이 담긴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들이 쌓아온 노력이 단 한 장의 법원 결정으로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이죠. 스튜디오 C1 측은 내부적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영상 삭제나 방송 중단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대체 프로그램 개발까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최강야구는 JTBC가 가진 콘텐츠이고 불꽃야구는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구성으로 만들어졌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JTBC는 이에 맞서 반격했습니다. 불꽃야구는 포맷뿐 아니라 연출 구조, 구성, 촬영 방식까지 동일하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복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JTBC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앞서 이미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상, 업무방해 등 총 5가지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방송 논란이 아니라 전면전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입니다. JTBC는 공정한 방송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스튜디오 C1은 대형 방송사가 중소제작사를 압박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맞서며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JTBC를 지지하며 포맷 도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시청자들은 창작의 자유를 억누르는 처사라며 스튜디오 C1을 응원했습니다.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뉴스 댓글창은 하루 종일 JTBC 대 스튜디오 C1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둘 다 야구 예능이라 비슷해 보일 뿐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다며 중립적인 시각을 보였고, 다른 쪽에서는 아무리 봐도 불꽃야구는 최강야구를 베낀 느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렇게 세간의 관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예능 포맷 문제를 넘어 향후 방송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프로그램 포맷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수많은 예능, 드라마, 웹 콘텐츠의 제작 방향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재판부는 다시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한층 더 치열하게 부딪히겠죠. 불꽃야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진짜로 종말을 맞게 될지. 지금 이 싸움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명운이 아닌 창작의 정의를 가르는 상징적인 대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방송계와 시청자들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꽃야구의 팬들은 SNS를 통해 우리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나? 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댓글창에는 JTBC가 법적으로 옳더라도 너무 가혹하다. 불꽃야구만의 감동이 있었는데 이게 끝이라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포맷 도용은 명백한 잘못이다. 원작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언론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JTBC 내부 관계자의 입장을 인용해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주요 구성 요소를 그대로 차용했다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었고, 반대로 스튜디오 C1 측 관계자는 JTBC가 대형 방송사라는 위치를 이용해 중소제작사의 창작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엇갈리면서 대중의 시선은 어느 한쪽으로 쉽게 기울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IP 보호와 창작 자유의 충돌로 분석했습니다. 저작권 전문 변호사 김빈원은 한 인터뷰에서 프로그램 포맷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다며 이번 사건이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방송 포맷은 일반적인 대본이나 영상과 달리 아이디어와 연출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JTBC의 승소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승리가 아니라 앞으로 제작사들이 어디까지 베낄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이 패소한다면 중소 제작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데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의 문제를 넘어 창작자, 생태계의 균형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프로그램 모두 야구를 소재로 하지만 접근 방식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JTBC의 최강야구는 실제 전직 프로 선수들이 팀을 꾸려 현역팀과 대결하는 포맷이지만, 불꽃야구는 연예인과 일반인 출신 선수들이 함께 성장하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JTBC 측은 핵심 연출과 스토리 구조가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두 프로그램이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둘 다 야구를 다루지만 감정의 방향이 다르다. 하나는 경쟁 중심이고 하나는 인간 성장 스토리다라며 굳이 싸울 필요가 있나? 라고 남겼습니다. 반면 다른 시청자는 아이디어가 비슷하면 그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여론은 극명히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JTBC가 법적으로 옳아도 도덕적으로 너무 강압적이다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일부는 스튜디오 C1이 처음부터 포맷을 참고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논쟁은 방송계 전체로 확산되어 예능 PD들과 제작진들 사이에서 도창작의 한계에 대한 회의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JTBC는 자신들의 입장이 흔들리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보호가 아니라 방송 산업의 질서를 바로잡는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이며 우리의 프로그램은 모방이 아닌 독창적 창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옳은가 보다 무엇이 창작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의 운명은 법정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선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여론회장으로 옮겨갔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 C1 두 제작사는 각자의 입장을 확실히 굳히며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JTBC는 법적 절차를 강화하고 스튜디오 C1은 여론전을 통한 정서적 공감을 얻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JTBC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JTBC 관계자는 불꽃야구의 구성, 대사, 편집 흐름은 최강야구의 핵심 요소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오마주나 영감 수준이 아닌 명백한 모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송 포맷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십 개의 비교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창작의 자유를 내세웠습니다. JTBC의 주장이 과도하며 새로운 예능 시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장시원 PD는 내부 회의에서 아이디어는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창작의 본질이라며 제작진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한국 예능 산업이 창의성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봤습니다. JTBC는 이에 대응해 추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가처분 외에도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며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인 PD가 아닌 회사 차원의 구조적 모방이었다며 조직적인 행위로 확대 해석하려 한 것입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변호인단을 확대하며 JTBC의 주장은 과장됐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JTBC가 의도한 것은 단순한 승소가 아니었습니다. 선례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방송 포맷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국에서 이번 사건은 일종의 시험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JTBC가 이긴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대형 방송사들은 더욱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패소한다면 포맷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스튜디오 C1은 JTBC의 이런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이 싸움은 단순히 우리 회사의 생존이 아니라 모든 중소 제작사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젊은 제작자들과 프리랜서 PD들 사이에서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대로라면 창작자가 새로운 포맷을 시도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불안감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적 분쟁은법의 논리 대 창작의 감성이라는 대립구도로 변했습니다. JTBC는 논리와 규범을 앞세웠고 스튜디오 C1은 인간적 감정과 창의적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JTBC는 공신력 있는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화했고 스튜디오 C1은 SNS와 인터뷰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피로감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JTBC의 논리가 우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로 몰아붙일 필요가 있나 라는 반응도 늘어났습니다. 여론은 JTBC의 법적 논리보다 스튜디오 C1의 인간적인 이야기에 더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진정성 있는가, 그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은 법정안보다 오히려 대중의 마음속에서 더 치열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측 모두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JTBC는 자신들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확신했지만 여론은 점점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대기업 대 중소제작사라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일부 시청자들은 JTBC의 강경한 태도를 불편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옳다고 다 옳은 건 아니다. 창작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다. 이런 반응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창을 뒤덮었습니다. 스튜디오 C1에게도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법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광고주들은 불꽃야구의 불확실한 미래를 이유로 후원을 철회했습니다. 방송 일정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촬영 중이던 출연진들도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는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JTBC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추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저작권 분쟁을 넘어 산업 질서와 공정 경쟁을 위한 조치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송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이미 감정적으로 기울어진 여론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JTBC의 논리를 정당이라기보다 냉정하다고 느꼈습니다. 스튜디오 C1은 여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창작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장시원 PD는 직접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중에게 호소했습니다. 불꽃야구는 우리의 열정과 땀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우리는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같은 스포츠를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해시태그 불꽃야구를 밑줄 지켜주세요. 가 트렌드에 오르며 수만 명의 응원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JTBC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JTBC 내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감정이 아닌 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누군가의 열정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고 반박했습니다. 이 발언은 다시금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JTBC의 태도는 원칙적이었지만 동시에 비정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싸움을 법과 인간성의 대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법원은 스튜디오 시원의 이해 신청에 대한 심리를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는 JTBC의 변호인단이 불꽃야구의 특정 장면을 최강야구와 직접 비교하며 얼마나 유사한지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시원 측은 비슷하다는 이유로 창작을 금지할 수는 없다. 야구라는 소재 자체가 같은 만큼 유사점은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두 회사의 변호인단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부딪혔습니다. JTBC는 형식, 구성, 자막의 패턴까지 동일하다고 주장했고 스튜디오 시원은 JTBC의 주장은 창작의 본질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맞섰습니다. 긴장감은 마치 결승전 마지막 이닝처럼 팽팽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양측의 주장 모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 말은 곧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불꽃야구의 공식 채널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새로운 영상은 올라오지 않았고 기존 영상 일부는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팬들은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최종 판결뿐이었습니다. JTBC는 자신들의 논리가 곧 법적 정의가 될 것이라 믿었고 스튜디오 시원은 끝까지 창작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싸움은 단순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 한국 방송계의 미래를 가르는 대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이의 신청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방송 분쟁을 넘어 한국 예능 산업의 민낯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가 가진 법적, 상업적, 그리고 감정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 누가 진짜 승자일까? JTBC는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 포맷의 도용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시원은 아이디어는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창작의 출발점이다. 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서로 다른 철학을 대표합니다. 하나는 질서를, 다른 하나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 최종 판결로 이어질지, 아니면 스튜디오 시원의 이해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법정의 경계를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창작이란 무엇인가? 모방과 영감의 경계는 어디인가? 방송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포맷 저작권 시대의 서막이라 부릅니다. 과거에는 포맷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과 판례가 새롭게 정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싸움의 결과는 단순히 두 회사의 운명만이 아니라 향후 모든 제작사의 창작 활동 방향을 결정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편 대중의 시선은 점점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한쪽을 지지하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두 쪽 다 옳은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JTBC가 없었다면 포맷 보호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을 것이라 평가하고 또 다른 일부는 스튜디오 시원이 없었다면 새로운 예능의 다양성은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상호 견제 속에서 산업의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법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창작은 경쟁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법은 그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JTBC와 스튜디오 시원의 싸움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창작의 자유는 언제든 이익의 논리 앞에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한국 방송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누가 이기든 이번 사건은 방송 포맷 보호의 기준을 새로 쓰게 될 것이며 동시에 제작자들에게 창작의 책임과 한계를 다시 일깨워 줄 것입니다. 불꽃야구는 지금 멈춰 있지만 그 불꽃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이 싸움을 통해 한국 방송계가 더 성숙하고 공정한 환경으로 나아가길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진짜 승자는 시청자와 창작자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